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재영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오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대환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종만 도서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최원종 운영기획팀장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직제는 사과, 이사업소 24팀으로 총 정원 137명에 현원 136.5명으로 0.5명이 결혼입니다. 0.5명은 시간 선택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22.5%가 증가된 4,001억 원으로 시 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27,849명, 차상위 수급자는 7,193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26만 9,803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19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1,090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민선 7기 중점 추진과제는 먼저 통합지원 거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중 서부복지타운 및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회관 증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및 자립지원금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평택 3.1운동 성역화 사업 추진과 명예수당, 연령 차등 지급 폐지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만 카페 확대 운영, 모봉산 수련원 천문대 리모델링, 건전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여성 재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확대 설치, 작은 도서관 지원 및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연계 강화 등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가 공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 중심 복지도시 평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화 소관으로 6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 3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60평방미터 규모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7년 5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8년 4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공사 발주 준비를 금년 8, 9월에 완료하고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1 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평택호 현충탑 인원에 성역화 공원 조성과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유지의 소유권 이전 소송 등으로 내년 3월 이전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현충탑 옆 시유지에 공원 및 기념탑을 건립하여 100주년 기념 사업을 거행하고 사유지 보상이 끝나면은 2차 사업을 추진해 공원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1운동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00주년 기념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팽성복지타운에는 복지재단 등 7개의 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이용 인원에 비해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해서 그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복지타운과 연접한 팽성읍 남산리 일원에 2042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약 6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용역이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 7월 목표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아동 돌봄 등 10개의 사회보장 지표 영역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계획 수립단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반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현장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원탁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마련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 증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후생을 위해 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은 전년 대비 12억 4천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보훈단체 회원수 및 단체 특성, 전년도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훈단체별로 각종 행사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국 영령들이 넋을 기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훈시설을 유지 관리하겠으며 안재홍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모금 및 배분을 위하여 평택 행복나눔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또 모금 목표액은 현금 8억 원, 현물 5억 원으로 총 13억 원입니다. 행복나눔본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하여 금년에는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읍면동과 무한돌봄센터가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와 읍면동 인적자원과의 1:1 매칭 사업인 이웃살핌 행복도함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복지 소외계층의 돌봄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자 지원 강화입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총 6개 사업에 1억 1,980만 원을 투자하여 탈수급 및 취업,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자활 참여자의 자립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지원 방안으로 자활 참여자 취업, 창업 성공 시 유지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이 열악한
500국수 사업단에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매출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오리 세차 사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 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다시 찾고 싶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을 물놀이장으로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도심 속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37일간의 2개소의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총 47,6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는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37일간 시청 분수광장과 서부운동장 등 2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조와 워터슬라이드, 휴게시설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전과 수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근무자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추진해서 시민 모두가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 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월 말 현재 평택시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19,815세대 27,849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거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급 대상자와 확대와 보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양 의무 기피, 가족관계 단절, 재산 특례 가구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등 맞춤형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 관리 등을 통한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평택시 미래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평택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과 연동해서 우리 시의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계획,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자립, 보호 지원 방안 수립 등 발전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할 계획이며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간 두 차례의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7월 이달 중에 연구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 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노인 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 인구수는 57,046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4개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노인회 지회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공시설 봉사, 환경정비사업, 노노케어, 노노카페 등을 운영하여 올해는 전년도보다 14% 정도 증가한 2,0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시대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34,408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 153명에게 순수레, 후미 등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며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4개 노인복지관에서는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244명에게 밑반찬을 배달하고 경로식당을 주 5회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이 대표적인 여가 문화 공간인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통리에 건축물 매입, 임차를 지원하여 경로당 확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8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 2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전한 여가복지 시설을 위해 경로당 456개소에 대해 2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방범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9억 8천만 원의 경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인의 지회 내에 100세 지원팀을 신설하여 증가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소일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선진형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해마다 시립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편안하고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5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모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사업은 물론 공설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공설 및 공동묘지 현대화 방안, 봉안당, 재래당, 민원실 증축 등 우리시 장사시설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시설 확충을 통한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단기적 돌봄 시설은 없습니다. 기존 장애인회관의 공간 부족으로 또한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현 합정주간보호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 4층에 총 연면적 2240평방미터 규모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신축과 회관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형 맞춤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은 금년 5월에 우리시 장애인 욕구에 맞는 시설의 입지 선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하고 안정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애인 수는 23,091명이며 우리시 전체 인구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의료비와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 복지신문을 보급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코자 합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여성이 안전한 건강가정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세대의 주거안전을 위한 여성안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범죄 취약지구에 권역별로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지원 등 가족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민관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아동 여성안전 지역 연대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영유아 건전 선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총 415개소입니다. 14,337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보육 종사자는 3,173명입니다. 시간 연장, 장애아 통합, 영아 전담 보육시설 등 취약 보육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106개소에 41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 환경별로 탄력적인 맞춤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비와
근무 환경 개선비 10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14,043명에게 515억 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미사용 아동 9,359명에게 168억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보육, 친화 조성 및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며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모집 및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전체 보육실과 유이실 등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환경 개선 기능 보강 사업비 7억 4,600만 원을 7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학대로 인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8월 중 개소해서 보호 및 상담 치료,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아동 1인당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됩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9,500만 원으로 6월부터 9월까지는 아동 수당을 신청 접수받고 재산 소득 조사를 실시해서 9월 20일부터 첫 아동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이 밝고 건강한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유도로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리모델링 공사 및 남부교육장 이전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교육장에서 기술 취업과정 137개 반 2259명, 문화취미과정 103개 반 236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력 단절 여성의 원스톱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취업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경력 단절 여성 지원센터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연계 및 취업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생활 밀착형 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민이 보다 가깝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부터 2017년 2월 착공해서 추진 중이던 세계도서관은 지난 3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배다리 도서관은 금년 7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7월 현재 공정률 약 95%이며 외부 부대 공사와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 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책 읽는 평택문화 확산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장소 확충과 독서 진흥 사업 운영으로 시민 지식 정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시민 1인당 2.2권의 도서를 확보하였고 460여 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약 7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웹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금년 8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 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와 민간 작은 도서관 지원 등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 및 쾌적한 독서 환경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책 읽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수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6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희 의원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좀 당부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서 편성할 때요,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편성하게 되나요?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서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의회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죠. 예, 저희가 그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예산을 통해서 그 전년도에 이제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 예산 승인을 받고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또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그 다음 연초에 또 의회 보고 드리면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수립할 때 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받죠, 절차가. 그러면 이제 그 사업 계획서에 맞게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 과정에 이제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그러면 이제 법에 의해서 뭐 조례에 의해서 또 심의 받을 것은 중요한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전반기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죠. 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에 또 보고를 하고요. 예, 하반기에 보고합니다. 이제 문제가 지금 상반기에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한 내용을 보고할 때 사업 계획에 있는 것을 보고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반기에 사업 보고하고 지금 하반기에 사업 보고 지금 하는 내용하고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지금 막 흐트러져 있어요. 얘기가 뭐냐면은 어차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전반기에 사업한 보고 내용이 후반기에 똑같아야죠. 전반기에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은 하반기에도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업무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전반기에 사업 보고한 거하고 지금 우리 지금 하반기 업무 보고한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헝클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전반기에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보고를 했을 때 하반기에는 그 보고의 공정, 적어도 그런 거는 여기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예산이 얼마인데 6월 말이든가 7월 20일 현재 뭐 몇 프로, 몇 퍼센트 진행이 됐고 예산 소요는 얼마가 됐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또 모자라는 부분대로 보고를 해서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각 부서에 보면은 이 지금 업무 보고서가 엉망이에요. 이거 전반기에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전반기에 있는 그 사업 보고서 내용을 찾으려면은 뭐 퍼즐 맞추기식으로 이 책 한 권 거의 다 뒤져야 돼요. 이래서는 이게 그 일률적인 행정이 될 수 없죠. 아, 물론 이것은 제가 미리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아니 그 사회복지국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 그 업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은 이 업무 보고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죠. 업무 보고 업무 보고서가 아니라 예. 사업계획 그 예산서 자체를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업무 보고를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내용의 집행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사실 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그 사항이거든요. 그게 전반기 업무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예? 아,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이제 앞으로 좀 이것이 제가 이제 상기 때 그런 거 봤어요. 승인해 주고 나중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는 업무보고 때 이거 왜 했느냐, 이게 뭐 필요해서 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거고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성역화 사업해가지고 그 부지가 2,109평 돼 있죠. 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의 부지가.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100만 인구가 됐을 때 이거 주차 시설이나 뭐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뒤에 보면은 지금 팽성 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죠. 이거 팽성 복지타운 지은 지가 지금 1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616평을 또 지금 그 예산을 그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2,100평 가지고 무슨 3.1운동 성역화 사업을 한다. 예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평택시가 인구 100만이 됐을 때 이 주차 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 시설을 봐야죠.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주차 시설이 모자란다고 또 사업비 요청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그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하는 게 낫지. 나중에 우리 이거 하다가 부지 확보하려면은 그 돈이 뭐 몇 고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그런 거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고요. 지금 그래 이게 문제가 뭐냐면 31억 3,4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근데 이게 용역비가 지금 지금 1억 3,400이에요. 그 할 때마다 용역비 들어가고 뭐 또 이게 설계 용역비죠? 그 용역비가 저기도 있습니다. 이제 독립운동가 조사 발굴 용역비가 5,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 용역비가 8,2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 용역비가 8,200만 원인데 그 전에 무슨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건 안 했나요? 이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쨌건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지. 이거 쓸데없는 돈 계속 그 혈세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분을 좀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팽성복지타운도 지금 그 10년도 안 됐는데 새로 이거 주차장 이거 그 하는데 17억이 들어가요. 17억 6천만 원. 네? 예. 여기 또 용역비 또 들어가죠. 용역비가 7천만 원 들어가고 이런 식의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연구 활동비 워크숍 그랬는데 이게 그 워크숍을 누가 하는 건가요? 요거는 그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TF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29명으로 TF 팀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 이제 4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그 회의라든가 토론이나 연구라든가 책자 발간 총망라한 금액입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4기잖아요. 지금 3기까지 거쳐가지고 지금 4기.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8년 지난 건가요? 그 매년 그 12년 지난 겁니다. 12년 지난 거죠? 4기 그 시작. 근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4년마다 하도록 4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세우는 법적 사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하는 예, 건가요? 하는 예, 그런 그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 보장조사 이것도 그 금액락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2천만 원씩 이제 들어가죠? 보장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설문도 조사하고 경기도 예. 복지재단에서 경기도 3기 시군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법적으로 이건 하게 돼 있는 건가 보죠, 그럼? 예예. 아, 예. 이게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보면은 먼저 200명이 원탁 토론했고 또 100명이 원탁 토론 계획 수립단 회의 등을 토대로 아 요거는 4년마다 하게 돼 있는 거네. 그럼 요것도 예. 예 알았고요. 그 10쪽에 보면은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 그 보험가족 그 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본 가족 그 지원은요 명예수당, 참전 유공자 수당, 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 뭐 국가 유공자 명절 위로금, 독립 유공자 의문금 또는 사망할 때 사망 위금 이런 위로금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도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예,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국가에서는 이거 개인별로 지급을 하잖아요. 예, 단체의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참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는 65세 이상 매월 그 30만 원씩 지금 3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아니 그 6.25 때 사망한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제 유공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고요. 무공수훈자 또 38만 원 정도, 36만 원에서 38만 원 이런 수준으로 고엽자의 경우는 이제 고도, 중도, 경도에 따라서 많게는 160만 원에서 43만 원 이렇게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망자는 지금 알기로 한 2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거 그런 개인별로 그냥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회에 지급하나요? 월별로 지급한 명예수당, 참전유공사 수당, 뭐 미망인 수당 뭐 이런 거는 월별로 지급하고요. 명절 위로금은 설 추석 때, 그다음에 이제 독립유공자는 3.1절 광복절, 사망 위로금은 돌아가셨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험 대상자 각종 수당 및 의무금 지급해가지고 37억 4천인데 1인당 한 134만 9천 원, 한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중복돼서 주나요? 중복돼서 안 줍니다.
그 명절 때 주고 또 뭐 그럴 때 준다며. 아, 그런 중복이요? 예. 그렇죠. 이제 월 주고 명절 때는 명절 1호금을 따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은 뭐 한 번 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한 번씩만 받는 거죠. 한 번씩만? 매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길어지면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보 의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복지라는 것은 크게 이제 선별적 복지하고 이제 보편적 복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편적 복지는 뭐 모두가 다 누리는 거고요. 선별적 복지는 뭐 소외계층이나 뭐 특정 계층을 향하는 건데, 지금 그 평택시 전체 예산 대비 지금 복지 비율이 한 32% 되나요? 지금 저기 4,001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그러니까 저희 비율로 재정 치면- 규모로 보면 22점 22점이에요? 22.4% 정도. 22.4%? 예, 예. 그 정도. 문제는 그러면 24.8%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복지 예산 중에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별적 복지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자하는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선별적 복지로 투자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지급하게 될 아동수당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대다수 분들에게 많이 이제 60%뭐 70% 정도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저기 보편적 복지라고 보면은 그 이후라든지에 된 것은 대부분 이제 맞춤형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맞춤형 그런 복지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평택시에서 대부분 이렇게 주관하는 그 복지 관련 그런 세미나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면들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소외계층에 관련된 선별적 복지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좀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복지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는 이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복지를 그 복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장하는 게 이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거의 대부분 주장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만 이게 복지가 되는데 그 돈이 없다 보면 복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다행스럽게 어디선가에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평택시 지금 그 사회복지 예산이 한 몇 % 정도 돼요? 사회 쪽 복지 예산이? 그 복지 대비 복지 그 전체 비율에서 놓고 봤을 때 예. 한 뭐 12% 정도 되나요? 그 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어디선가 보니까 뭐 그 다른 지자체들은 그 한 사회복지 예산이 한 15% 정도 되는데 비해서 그 평택시 그 사회 그 복지 예산 쪽은 한 12%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평택시 그 복지 예산이 점점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지가 지금 지역적인 어떤 균형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역적인 균형 배치가 아직은 덜 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남북권 같은 데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데들 그 복지들은 대부분 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복지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예를 들어 서부권 같은 데는 뭐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뭐 교통이라든가 뭐 아니면 기타 뭐 그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들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적인 균형 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조사도 제가 접해본 게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그 도시 형태나 네. 그 주거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복지 수요라든지 예, 그런 게 이제 다를 수 있고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 도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뭐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고려해가면서 그 복지 정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도시화가 된 데들은 대부분 인프라가 좀 많이 구축이 돼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뭐 그 노인분들로 치면은 뭐 경로당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복지가 투자가 좀 그 많이 돼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 그 노인분들이 그 교통 쪽에 관련된 어떤 그 복지가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고 또 뭐 그 면 단위들로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복지 예,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촌 지역에 대한 그 복지 사업들을 좀 확대를 좀 시켜줘야 되질 않나.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노인분들에 대한 그 증가 추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 보편적 복지로 많이 흐르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증세에 다시 말해서 돈은 재원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복지를 이루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로 많이 흘러다 보면 결국은 소홀해지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별적 복지 부분, 예.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대한 그 계층에 대해서 그 복지가 좀 상당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평택시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제가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